시간까지 한 45분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요. 자,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하면서 이게 또 가슴이 쿵쿵쿵쿵 또 떨릴까봐 하여튼 말씀드릴게요. 또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제가 그 키 받으러 이 집에 오기 한 이틀 전, 3일 전에 제가 갑자기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갑자기 저 인생 최악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진짜 그때 정말 많이 힘든 날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제 내일 이제 키를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제가 사실은 금요일 날 예상치 못한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나 했어요, 정말. 진짜 멘붕, 진짜 약간 멘탈이 정말 탈탈 털려서 심지어는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루 종일 거의 못 먹다가 하여튼 그럴 만한 좀 사정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지금 아직까지도 좀 마음에 좀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중이어서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좀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아직도 일을 해결하는 중이거든요. 그때 있었던 사건을 물론 제목에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진짜 제가 제목을 쓰면서도 믿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사실인가. 그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제 인생 최악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이거를 또 영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에 사시는 분들 심지어는 다른 미국이든지 어떤 나라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자 절대 이렇게 당하지 마세요 라고 좀 알려드리고 좀 주의를 드리고자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나도 걱정을 해주셨고 무슨 일이지만 유경씨 잘 풀리길 바래요.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이 풀리면은 그 풀린 시점에서 바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려야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여러분 일단은 편안하게 일 다 해결됐으니까 편안하게 제 얘기 들으시라고 그저께 그러니까 오늘이 3월 15일이고 3월 13일 날 해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해결됐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동안 또 너무 궁금해하셨고 걱정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출근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한참 집이 확정이 되고 설레이고 세상에 꿈을 꾸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있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2월 16일 날 2월 14일 날 제가 결과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그 14일 다음 날인 지금 날짜도 기억해요. 2월 16일 날 제가 이제 평소 때처럼 운동 끝나고 카나리 와프에 이제 웨이트로스나 이런 데 가서 장을 보고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시기여가지고 금요일이었고 또 퇴근하고 뭔가 혼술하면서 영상 찍어야지 이러면서 저 아직도 기억나요. 웨이트로스에서 민트랑 오이랑 이것저것 술안주랑 사가지고 과자 안주랑 사가지고 이렇게 기운 없이 장 봐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통신사가 그러니까 한국에는 KT LG U+ 이런 것처럼 여기에도 약간 영어로 EE 회사 통신사가 있고 보다폰, 3 다양하게 통신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EE라는 회사를 사용을 하는데 EE한테 아침에 제가 문자를 받아요. 근데 그 문자에 이어서 your replacement SIM card has been requested.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새 심카드 주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심카드 주문한 적이 없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때 이사를 이제 계획을 하고 왜냐면 이틀 전에 이제 집을 확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다 주소 변경이다 이거를 전화를 엄청 많이 하고 이에도 전화를 엄청 해가지고 주소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때 E다 BT다 전화를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톡톡이다 계속 전화를 하던 시기였어요. 인터넷 새로 알아본다 이렇게 알아보던 시기여서 얘네들이 그 와이파이 기기를 내가 어저께 받았는데 혹시 그 와이파이 기기에 들어있는 심카드 그런 건가 하여튼 그냥 무시했어요. 새 심카드가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새로 여기다 끼우지만 않으면은 저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자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제 버스를 제가 기다리는 말하면서도 여러분 솔직히 저 지금 좀 무서워요. 제가 그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때 악몽이 자꾸 떠올리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다시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0800 2월 16일 그 통화 목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해외에 사시는 분들. 물론 뭐 한국에도 이 방법으로 이게 뭐 이거를 막 사람 거를 막 도용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고 계시면은 이런 식으로 당할 수 있구나 하고 여러분도 경각심을 갖게 되실 거 아니에요. 1시 6분, 오후 1시 6분에 0845-150-1000이라는 번호로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막 톡톡한테 전화 기다리던 것도 있었고 막 여기저기 뭐 변호사다 뭐 하여튼 뭐 저쪽 저기 막 여기 뭐 지금 집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막 여기 인터넷 회사 저기 인터넷 회사 막 기다리던 전화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면 뭐 택배 기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막 가구도 신청도 엄청 많이 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가구 회사들한테도 전화를 엄청 많이 받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았어요. 생각 없이. 그랬더니 Hi, this is EE 이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통신사라고. 그래서 Hi 이렇게 받았어요. Have you requested replacement SIM card 이러는 거예요. 대체 새 심카드 신청했냐고. 그래서 아니 안 신청했는데 이랬죠. 근데 그랬더니 그러면 let me cancel it for you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소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냥 아무 이상하게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새로 심카드가 신청이 분명히 내가 이메일 그 문자로 받았고 이한테 아침에. 그래서 왜 이상하게 신청이 됐지? 치소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I'm going to send you a text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문자 하나를 보낼 건데 거기에 보이는 5자리 디짓 넘버, 그러니까 5자리 숫자를 나한테 말을 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지도 않았던 게 이게 너무 이상하지도 않았던 게 제가 요즘에 워낙에 이다 톡톡이다 그 인터넷 회사 뭐 통신사 회사 이런 거에 전화를 엄청 많이 그리고 뭐 가구 회사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고 보통 하는 절차예요. 형식적인 절차예요. 그러니까 인증하는 거, 본인 인증을 하는 거를 얘네들이 이제 네 번호로 그 문자를 보낼 테니까 거기 문자에 그러니까 그 일시적으로 그 보내는 그 문자 있죠. 그 문자에 인증 코드를 나한테 말을 해주라. 그러면 본인이 인증됐다 하고 이제 일을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한 절차였고 그리고 그 핀 넘버를 달라는 게 비밀번호를 달라는 게 내 뭐 은행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얘네들이 보내는 문자에 오는 일시적인 그 인증 코드를 말하는 거라서 아무 의심도 없었고 아무 위험의 그런 느낌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자가 바로 오더라고요.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서 뭐 2, 5, 3, 4, 5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화하는 도중 I got a text 이러면서 딱 말했어요. 뭐라고? 끝번호가 뭐라고? 이러는 거여서 뭐 4 이렇게 했어요. 4 말을 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끊기는 거예요. 나 지금 말하면서 소름 돋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하지? 해킹 사고를 당한 거가 정말 저의 인생 처음이고 이런 식으로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좀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고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났어요. 이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불러줬죠. 왜냐면 제가 요즘에 이사 시기에 맞물려서 워낙에 많이 했던 절차라서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아무 의심 1조차 안 하고 그냥 핀 넘버 5디짓 넘버를 걔가 문자 보낸 거를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걔가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뭔가 시스템을 써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저는 지금도 아직 몰라요. 근데 전화가 끊겼어요. 근데 끊겼는데 뭔가 이상하다? 왜 끊겼지? 근데 이상하다고 다시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아예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제 그 5G 그게 아예 없어지면서 그냥 제 번호 자체가 심카드 자체가 그냥 중지가 된 거예요. 그냥 제 번호 자체가 아예 그냥 정말 그냥 닫혔어요. 그냥 그때 그 시점으로 그냥 번호가 해킹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번호를 해킹 당할 수 있는 거조차도 전 몰랐고 뭐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뭐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해킹 당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뭐 해킹을 하거나 뭐 은행 계좌 뭐 이런 걸로 뭐 해킹을 해서 들어가서 뭐 하여튼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번호 자체를 해킹을 해서 이렇게 그냥 제 아예 그냥 심카드가 먹통이 돼버리고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 번호가 안 되는 게 아니었던 거고 그냥 제 핸드폰 번호가 그냥 아예 심카드가 중지가 돼서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 거는 것도 안 되고 당연히 문자도 안 되고 그냥 아예 그냥 싹 다 그냥 아예 그냥 그때 그냥 중지가 딱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모든 기능이. 그래서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정신이 그러니까 딱 깨면서 나 지금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해킹 전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버스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짐도 있었고 그 카나리아프 그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 그 스토어 그 통신사 그 가게로 전력 질주로 막 달려갔어요. 그냥 제 번호를 이용을 해서 뭘 할지를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이게 지나가면서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되면서 막 손발이 막 떨리면서 그 막 쇼핑몰을 막 달려갔던 거예요. 막 말이 떨리고 막 손이 떨리는데 제가 그 점원이 딱 헬로이 막 이러면서 딱 맞이해 주는데 제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고 뭐 이렇게 핀 넘버 보내준다고 해서 말을 했는데 5그 디짓 넘버를 말하자마자 전화가 끊겨버리고 먹통이야 이랬더니 그런 거야. 그거 that's a spam 이러는 거야. that's a spam call. 자기네들은 스팸 전화라고, 그러니까 그 사기 전화라고. 자기네들은 절대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애들이 먼저 전화를 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거 뭔 일인가. 그래서 빨리 그랬더니 자기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주겠대. 본인들이 일단 번호를 중지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여기 가게에서는 못하고 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자기네들이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막 전화를 걔네들 걸고 저는 그때 너무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막 이렇게 가게에서도 여자가 괜찮아 이러면서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걸 하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 쇼핑몰 안에. 그래서 긴급하게 와이파이에 막 연결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5G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제 심카드랑 제 번호가 완전 다 중지를 됐으니까. 그래서 막 이거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 그때 생각하면은 아직도 지금 가슴이 너무 떨려요. 그때 막 한 메일 저의 메인 그 주된 이메일이 한 메일이거든요. 한 메일 계정인데 한 메일 막 패스워드 체인지 막 이게 노티피케이션이 막 주르륵 막 이렇게 막 뜨는데 제가 손이 막 가게 안에서 막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막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점원이 그리고 막 옆에 막 손님들도 막 쳐다보고 무슨 일인가. 근데 이게 지금 막 옆에 막 창피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제가 그냥 너무 충격을 먹어서 막 떨리고 막 중요한 정보들 다 들어있는데 게다가 제가 최근 들어서 그 이사 집 그 계약을 했고 막 그 이메일에 막 중요한 막 문서들부터 시작해서 막 내가 사실은 이거까지는 좀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하기가 조금 꺼리긴 했었는데 이거 어쨌든 개인 막 뭐라고 하지? 돈 관리 이런 문제니까 제가 정말 큰 금액을 최근에 이제 돈을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행이다 싶은 게 최근에 이제 그 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 보증금? 그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현금 갖고 있던 거에 웬만큼이 이제 집 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 돈 일부 현금 제가 내야 되는 거 그거를 일단 치른 상태인데 나머지 이제 현금 말고 그 밖에 제가 이제 제 돈을 관리하는 거가 이제 주식으로도 이게 돈이 조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사실 주식이 조금 막 오르는 거를 막 보면서 이런 얘기까지 솔직히 막 왜냐면 좀 주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또 이게 의견이 다양하니까 보시는 시각이 또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또 막 댓글에 막 그런 편견 뭐 하지 마세요 뭐 좋아요 어쩌고 막 이게 또 다 갈릴까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말씀드릴게요. 어플에 막 돈 관련된 막 어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일단은 막 한 메일이 막 비밀번호가 바뀌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손을 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이 새끼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 메일을 그 패스워드를 리셋을 하려면 제 핸드폰 번호로 그 인증 코드가 오면은 그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기기 없이도 제 번호를 해킹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번호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나한테 문자를 하면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식으로 해킹을 한 것 같아요. 이 기기랑 관련 없이 그냥 제 번호를 해킹을 해가지고. 근데 그 번호도 제가 영국 처음 온 이후로 제가 쭉 썼던 12년 가까이 썼던 번호라서 그것도 너무 살짝 막 이게 막 번호도 외울 때도 편안하고 정말 제 번호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물론 오래 썼으니까. 근데 그 번호를 그 사람이 이제 해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증 코드가 가니까 그 인증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메일 제 거 계정을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로 바꾸고, 그 비밀번호를 바꿔서 접속을 한 다음에 제 이메일 이제 접속권을 가진 다음에 그 제 주식 관련된 그 어플이 또 막 주식을 팔거나 뭐 아니면 팔아가지고 그 현금을 자기 통장으로 이렇게 이체를 할 때 또 핸드폰 번호 아니면은 그 이메일, 한메일 제 계정으로 인증 코드가 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가 너무 막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한메일이 일단 바뀌는 게 막 보이더니 그 다음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그 어플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 한메일 막 이메일 뭐 했더라 하여튼 그 어플에 들어가서 막 뭘 막 바꾸는 거가 막 또 그 다음에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 소리를 질렀죠. 막 한메일이야 어쨌든 그 메일이라 치지만 이거는 진짜 제 거의 전재산까지는 아니지만 저 돈이 꽤 들어 있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돈이 930만 원 가량이 그 어플에 있었어요. 파운드로 한 5,300에서 5,500 파운드 정도.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막 그 전날 밤까지 이거를 다 팔까, 조금 올랐으니까 좀 팔까. 왜냐면은 이제 가구도 새집 이사 가면 이제 가구도 사야 되고 이제 여윳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 팔까 막 그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밤을 지샜거든요. 딱 그 전날까지. 근데 그거를 안 팔고 조금 올릴까봐 그걸 냅둔 내 자신이 너무 괘씸하면서 어쨌든 그거 어플에 막 비밀번호 막 바뀌고 그게 막 보이더니 막 하여튼 손이 떨려서 일단은 막 이렇게 된 거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일단은 그 직원이 서비스 센터에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았고 막 떨리는 목소리로 누가 이렇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지금 보니까 네 번호가 약간 지금 보안에 위험에 처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일단 내가 서스펜드를 시켜줄게. 그러니까 중지를 일단 네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냥 번호를 아예 중지를 시켜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켜주고 나중에라도 네가 이 번호를 복구를 하지 않는 거를 자기는 권유를 한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번호 나발이고 알겠다. 일단 중지 시켜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또 이제 아예 핸드폰이 안 되니까 전화도 못하고 집에 가서 와이파이나 연결해야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문자를 하거나 하여튼 왓츠앱으로 문자를 하거나. 그래서 그럼 빨리 저기 심카드 새로 달라고 그랬더니 너 여권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이 어딨어? 누가 여권을 갖고 다녀? 내가 이런 사건이 있을 줄도 내가 몰랐으며. 그랬더니 여권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2년 약정으로 제 한 달에 뭐 30기가 쓸 수 있고 뭐 무료 통화 쓸 수 있고 이게 다 그 안에 있는데 그거를 이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새로 심카드를 받으면은 새로운 번호가 되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전을 하려면 네 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은 일단 그냥 심카드 일시적으로 그냥 프리페이로 쓸 수 있는 거 대충 달라고. 그래서 10파운드를 그 결제를 하고 갖고 온 거예요. 심카드를. 새 번호를. 그래서 집에를 왔는데 이게 2시에 당장 일을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막 장을 봐왔는데 장 막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물건도 있었는데 이게 뭐 냉동실에 넣고 그런 정신도 없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다 던져놓고 막 비밀번호 일단은 막 바꾸기 막 시작한 거죠. 근데 다행히도 한메일은 리셋, 내가 다시 패스워드를 바꾸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가서 리셋을, 왜냐면은 제 이메일 하여튼 다른 이메일 거기 저장해 놓은 거가 있어서 거길로 다시 인증을 하려고 번호로 인증하는 거 말고 그 이중으로 등록해 놓은 그 지메일로 인증 코드 가는 걸로 다시 리셋을 해서 다행히도 한메일은 돌려받았어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게 제가 진짜 그 한메일 잃어버렸으면 정말 저는 그 안에 모든 중요한 자료들과 중요한 정보들과 모든 그거 잃었으면 돈 잃어버린 것만큼이나 진짜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여튼 그 한 메일은 일단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 인증받는 그 절차도 더 까다롭게 제가 바꿨고, 옵션도 뭐 가가지고 다 바꿨고, 뭐 오텐티피케이터인가 그거 이용해서 하는 걸로 다 바꿨고, 그래서 일단 한 메일은 안전하다 쳐. 집에 왔는데 일단 제가 그 사람이 제 거 그 주식 어플에 있는 계정의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막 거기 어플에 가가지고 어떻게 리셋하는지를 알아봐도 이메일을 리셋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가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비밀번호를 리셋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메일 주소로 인증코드가 가야 되거나 내 번호로 가야 되는데, 이미 내 번호는 지금 예전 번호는 중지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그 이메일 계정을 그 주식 어플의 이메일 계정을 본인 주소로 바꿔가지고 그게 제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돈 거의 한 1,000만 원 돈, 950만 원 정도 되는 어플이 아예 지금 해킹을 당한 거죠. 그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메일 주소가 바뀌고 패스워드가 다 바뀌는 순간 제가 로그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에서는, 그 주식 어플이. 근데 집에 왔는데 그 아이패드에 그 주식 어플이 로그인이 돼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아이패드는 로그아웃이 안 되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어플에서 하는 그 활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계정에 갔는데 이메일 주소가 바뀌어 있고, 그 사람 이메일 주소 제가 여기 캡처 해놨거든요. 주소 이게 지메일로 바뀌어 있고, 페이팔 계정으로 그 사람이 막 새로운 거래 수단을 막 입력한 것도 막 보이고, 막 그거를 막 파는 그 활동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2차 또 충격이 와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막 비밀번호를 막 바꾸려고 하는데 막 이게 먹히지도 않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눈에서 실시간으로 막 파는 게 보이니까 막 어떻게 막 이러는데, 거기에 어플에 제가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일시 중지시키는 그 계정을 아예 일시 중지시키는 그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보자 해서 이걸 일시 중지를 눌러버렸어요. 눌러버리고 나서 일단 그 상태에서 로그아웃이 제가 되더라고요. 로그아웃이 됐는데 이게 그래서 뭘 제가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일단 로그아웃 됐고, 그리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이메일 주소도 털려버렸고, 그래서 그래서 일단 회사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했는데 막 일도 안 잡히고 그래서 일단 그 매니저랑 사람들한테 일단 얘기를 긴급하게 말을 해서 제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막 경찰에도 전화해야 되고 막 이게 여기 주식 그 회사한테도 막 연락해야 되고 막 비밀번호도 여기저기 다 바꿔야 돼서 막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히도 금요일날 안 바빠가지고 너 일 처리할 거 처리해라. 그래서 일단 로그인 했는데 이게 일이 안 잡히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가가지고 주식 어플에 근데 그 주식 회사가 또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걸 막 구글에 찾는데 막 이게 사람들의 질문이 그 회사가 답을 해주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다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 얘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은행에서 해커가 돈을 가져가 버렸으면 솔직히 은행은 응답도 되게 잘해주고 엄청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돈도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는데, 이거는 약간 주식이고 온라인상의 약간 돈 거래잖아요. 근데 진짜 어디에 찾아봐도 막 그 인터넷에 어디 링크 가라고 하면은 갔다가 뭐 연락처도 안 나와 있고, 뭐 이메일 주소도 막 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계속 거의 포기 직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에도 걔네들 웹사이트에도 정확하게 뭐 이메일 주소라든지 번호 있어가지고 전화해보면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겁니까? 아니면은 1을 누르시오, 맞으면은 2를 누르시오. 하다가 리셋을 하고 싶으면은 3번을 누르시오. 계속 하다가 계속 되돌이표, 계속 돌아오고 비밀번호를 리셋을 하시려면 온라인에 www 가서,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동으로 보이스 그거가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지나 그냥 환장하겠네 이러고, 해킹 당한 거 하여튼 그거에 알아보고 인터넷에 웹사이트에 착 검색하고 근데 돌고 돌아서 다시 또 같은 자리로 또 돌아오고, 해결 방법이 안 보이는 거. 근데 계속 검색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security at 하면서 그 약간 security at이랑 help at으로 시작하는 걔네들 그 이메일 주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반포기, 얘네들 답변을 주겠어라는 거의 포기식으로 이메일을 일단 그 help @ security 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내서 나 이런 당해. 근데 이게 손이 떨려서 이거 타이핑도 안 하고 막 멘붕이 오니까 막 이거 큰 긴 사건을 막 설명하는 것도 막 미쳐버리겠고 나 진짜 미쳐버리겠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아까 멘붕이 진짜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냈어요. 보냈는데 막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고 근데 한 2시간 후인가? 시큐리티 거기한테 답변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뭔가 되게 로봇식으로 딱딱하게 당신의 계정에 뭐 모르는 뭐 액티비티가 보이는 걸로 판단되니 우리가 일시 뭐 포즈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시 그냥 중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난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닌데 물론 그게 일단 해결 방법이라고 치고 이게 뭔가 너무 딱 풀리지 않는 그냥 해결 방법도 없는 그냥 일시 중지만 시켜준다는 그 이메일이 오니까 일단 답변은 왔으니까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은 막 계속 시큐리티 거기에 막 내가 이런 상황이고 제발 내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랑 제발 좀 리셋 좀 해달라고 막 계속 막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런 이메일 주소로 내 원래 이메일 주소가 이건데 이 해커가 이 이메일 주소 바꾼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메일을 한 일주일 내내 보냈고 여러분 지금 말해도 끝이 없어. 다음 날 어쨌든 하루 종일 그렇게 막 모든 어플에 있는 이메일 제 번호를 다 바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플 회사한테도 계속 이메일을 했고 답장은 당연히 없었고 근데 이제 다음날 일단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 업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무슨 사건이 있어서 오늘도 계속 그 일 처리하느라고 토요일 다 보냈어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핸드폰 번호 10파운드가 이미 다 썼죠. 그 프리페이드 심카드 쓴 거. 그래서 일단은 제 그 2년 그 약정 그걸 옮겨야 되는 작업을 했었어야 돼가지고는 이제 시내에 있는 이 매장을 갔는데 얘네들은 하여튼 자기네들은 이거를 매장에서 이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전화를 서비스센터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바깥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하여튼 2시간을 그렇게 어떻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내 이 예전 번호를 내 2년 약정이 여기를 옮기려고 한다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그러면은 너 예전 번호 다시 복구하길 원하는 거지? 그 예전 번호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몇 번을 말을 해. 내가 지금 예전 번호를 해킹을 당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물론 나야 10년 이상 쓴 번호니까 내가 킵하고 싶지.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너는 이 번호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해 안 해? 그랬더니 막 이래요. 위험에 처했으니까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어저께 이 샵에서 내가 임시로 심카드를 받아왔고 그 번호로 내가 지금 써야 되니까 이 번호를 내 그 2년 약정 그 어카운트로 옮겨달라고 그 얘기야. 그랬더니 너가 그럼 해킹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해킹을 당하면 이거를 보통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부터 작성을 할게. 이러면서 알았어. 빨리 보고서 빨리 작성. 그 질문을 몇 가지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고 뭐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뭐 접근을 했으며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한 30분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뭐 이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이한테 전화가 걸렸다고 했고 핀 번호를 보내왔고 어쩌고저쩌고 차분히 일단 막 승질을 몇 번 부렸으니까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시간을 그렇게 통화를 하고 갑자기 전화가 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또 해킹인가? 전화가 끊기기만 하면 이제 해킹 같은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래서 그 매장에 다시 들어가서 아니 전화가 이렇게 지금 서비스센터 전화 번호 옮기는 작업하는데 전화가 끊겼다. 그랬더니 그게 아마 번호가 옮겨져서 끊긴 것 같다. 그래서 옥스포드 스트릿에 있는 매장에 가가지고 너 거 여권 가져가서 인증하면은 될 거다 이러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안 해주냐 나 이거 여권 있는데 자기네 매장에서 안 한대요. 와 제가 환장하거든요. 얘는 일처리 진짜. 그래서 또 걸어간 거예요. 코벤트 가든에서 이제 동생 주희랑 막 걸어간 거예요. 옥스포드까지. 옥스포드 갔는데 얘네 또 멍청이들이야. 너 그럼 왜 코벤트 가든에서 왜 안 했어? 이러는 거죠. 나도 하고 싶었지. 근데 걔네가 여기 오라고 해서 여기 온 거야. 그랬어요. 걔네들은 왜 여기를 보냈지? 잠깐만 내가 코벤트 가든 시장 전화해볼게. 진짜 왜 우리한테 보낸 거야? 전화도 한 15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이 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일단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해. 그랬더니 너 뭐 예전 번호가 뭐 막혀있고 그래 내가 설명했잖아. 내가 지금 어저께 해킹을 당해서 내가 그 번호를 서비스센터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받은 이 임시 심카드에 받은 그 번호를 내 2년 약정 여기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려고 그거 번호 옮기려면 서비스센터 전화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매장의 직원 속눈썹 막 이런 애들이
내가 지금 그거 계속 전화하고 왔다고 말했지. 2시간을 붙잡고 서비스센터에 그거 옮기는 작업을 했고, 그게 전화가 끊겨서 매장에 코멘트 가든 지점에 물어보니까 그 점원이 이미 그 번호가 이전이 돼서 아마 끊길 거다. 그래서 신분증 확인만 하면은 될 거다. 그래서 여기 지점에 왔다고. 그래서 이거 막 홍성 막 이러다 오케이 막 이래요. 친절하지도 않아 얘네들은. 뭐 기싸움도 아니고 오케이 막 이래요. 그런데 막 이렇게 손톱도 막 이래. 이래. 그러니 그럼 너 예전 번호 복구하고 싶은 거 맞지? 이런 거. 예전 번호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들. 그래서 내가 막 이러고 막 우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Are you okay?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 막 동생이 나 진짜 몇 번을 내가 얘네들한테 진짜 얘네 시장 가면은 그 서비스센터 전화하고 하지. 서비스센터 전화하면 2시간을 붙잡고 막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뭐 이상한 딴소리나 하고 있질 않나. 전화가 그냥 끊겨버려. 끊길 거라는 얘기 경고도 안 해주고 그 전화가 끊겨버려. 매장에 또 들어가니까 얘네들 또 옥스포드 지점 보내. 옥스포드 지점 왔더니 막 얘네들은 또 왜 코벤 가던 애들 또 불만해. 나 진짜 환장하겠어.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서야 좀 이렇게 이게 업무를 좀 해주는 척을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이 오더니 이거 번호 중지시킨 건데 이거 하지 말고 이 번호로 해드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 옮기는 것만 해도 진짜 하루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완전 정신 멘탈이 반은 탈탈 털린 채로 동생 주희랑 뭐 일단 뭐 영상은 찍지 않았지만 뭐 막 배는 고프죠. 또 입맛도 없지만 어쨌든 막 속이 허기가 지니까 뭐라도 채워야 되겠다 싶어서 당 떨어지니까 가가지고 빵 먹고 언니 어떡해 집 이사 이렇게 좋은 기뻐해도 모자를 파네. 왜 이런 일이 터져서 이게 무슨 일이야 주희가 막 이러면서 울고 막 주희는 막 언니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영상을 찍은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번호는 그렇게 옮겼고 계속 그 어플 회사한테 전화와 연락을 기다렸는데 일주일 내내 안 왔죠. 근데 정말 믿겨지지 않게도 걔네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메일이. 맨날 쓸데없는 이메일 막 계속 한 일주일이 지났나? 시큐리티 어쩌고 이메일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우리는 해킹당한 사건에 대해서 뭐 고객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포기해야 되는 게 방도가 없는 건가? 내 돈 그냥 다 날린 건가? 했는데 문자 막 이메일 하고 막 이러던 그냥 거의 반 포기 한 99% 포기하던 어느 날 아침에 새벽 7시에 눈을 떴는데 그 어플한테 이메일이 와 있는 거여서 이것도 또 쓸데기 없는 거지 딱 이러는데 이게 내가 원하던 답변이야. 뭐라고 왔냐면 2월 16일 무슨 IP 주소로 얼마를 팔려고 하는 그 거래가 확인이 됐으며 그 금액까지 딱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6천 몇 달러. 제가 그때 5천 몇 파운드였으니까 6천 몇 달러 뭐 몇 시경에 무슨 IP 주소로 거래를 하려는 기록이 보이면서 근데 실패를 했고 근데 그 페일 했다는 그 단어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페일을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몰랐는데 페이팔 거기로 무사히 옮겨갔으면 나 이제 끝인데 막 이런 막 생각을 막 하고 있던 도중에 페일이 됐고 지금 그 예전 계정은 그 어플 계정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계정을 일단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한다. 만든 다음에 나한테 연락을 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뭐 이름도 안 써있고 그냥 서포트 무슨 회사 서포트.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빨리 계정을 만들었어요. 바로 답변을 줬죠. 그래도 또 답변이 없어. 나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일째 됐을 때 또 이메일하고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네가 제발 좀 답변 좀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더니 한 이틀 후 또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이메일이 몇 가지 질문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 밑에 답변을 해달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막 어떻게 해킹을 당했으며 며칠날 당했으며 너가 그 주식 그 어플에서 마지막으로 너가 한 그 거래 그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그거를 명시를 하고 그리고 네가 하지 않은 그 해커가 한 거래 내역을 알면은 그거를 명시를 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또 답변을 막 했어요. 바로 해서 보냈어요. 며칠 몇 시경에 어떤 전화를 받았고 그냥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답변이 없어요. 나 피가 말라 또 미쳐버리겠어. 하여튼 그러고 거의 이제 나 포기를 해야 되나 얘네들이 하여튼 이랬는데 또 잊을만 하니까 또 한 5일 후에 또 이메일이 와요. 너의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이 필요하다. 여권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네 라이브 포토 현재 그 사진을 올려라 해가지고 또 제 거 여권 사진 올리고 그 바로 거기 링크에 바로 그 사진 찍는 그게 뜨거든요. 그럼 그 사진 바로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이 한 5일 막 그렇게 또 없어. 막 이메일로 계속 제가 막 보낸 거예요. 제발 좀 답변 좀 해줘. 부탁이야. 너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답변이 없어. 그것까지만 해도 저번 주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급하게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네,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인데 다시 말을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거의 막 포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메일이 또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까지도 한 5일 막 7일 또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난 거가 2월 16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짜 사건이 일어난 날도 이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 나쁜 의미로. 그래서 그 일어난 이후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도 계속 연락을 기다리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잊을만 하니까 또 이메일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질문을 또 하는 거가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답장을 했고 근데 또 막 답장이 안 와요. 저는 이제 피가 정말 탈 만큼 매일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막 혹시라도 돈이 들어왔을까 계속 또 가서 확인하고 진짜 이 생활을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영상에서도 표현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때 너무 궁금해하시고 걱정해 하셔가지고 근데 제 이 지난 한 달간의 저의 이 마음은 집도 사실은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집에서 가구도 사고 뭔가 한참 막 신나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꾸 그 사건, 막 그 돈을 잃은 거를 막 생각을 하면 막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막 이게 이게 속이 쓰리는 그게 계속 한 달이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정말 행복해하고 막 기뻐하려고 하면은 그거가 다 갑자기 생각나면은 이 기뻐하는 마음을 또 누그러지게 만들고 너무 속상한 거죠. 집을 산 거에 대한 진짜 인생에서 최고로 기뻐야 하는 순간과 진짜 인생에서 최악의 진짜 말 그대로 액땜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진짜 이사하기 전에 진짜 액땜다운 진짜 크나큰 그 이삿짐 아저씨들하고 있었던 사건은 진짜 별것도 아닐 만큼 그러니까 최고로 기쁜 순간과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을 함께 맞이를 하다 보니까 저의 기분도 너무너무 기뻐서 막 행복해 하다가도 그 사건이 생각나면 막 이렇게 연락 안 하지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한 달을 그렇게 지냈고 피가 타긴 하지만 어쨌든 또 잊을만 하면 포기할만 하면 답장이 또 오고 그 돈은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모으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질만 하면 또 이렇게 답장이 오고 그래서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질문이 왔고 답장을 뭐 포기하듯이 그냥 거의 답장을 그냥 보내버렸고 그랬는데 저번 주 토요일 날이에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시내를 잠깐 갔었을 때였는데 버스 안에서 그 사람들이 또 이메일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봤더니만 그 제 여권하고 제 얼굴하고 그리고 종이에다가 This is for verification for 그 회사 이름 적어서 그날 날짜 적어서 그 종이에 이렇게 동시에 3개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아이디 체크 저번처럼 그게 아니고 약간 내가 실질적으로 이 사진을 찍고 있는 그날 당일날 내 자신이 내가 실질적으로 찍고 있는 거로 증명하는 뭔가 절차인가 보다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그거를 이렇게 또 내 글씨체 못 알아들을까봐 또 막 A4 용지에다가 그거를 정자로 써가지고는 한 장을 찍어가지고는 보낸 거예요. 연락이 또 없어요. 연락은 또 없어. 계속 없고 이번 주도 수요일 목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이메일 또 없으면 또 이메일 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근무하다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저께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2월 16일 날 일어나는 딱 한 달 되기 직전 3월 14일 날 갑자기 그 새로 계좌 만든 그 어플 제가 계속 확인했거든요. 근데 어플 들어갔더니 그 새로운 계좌에 갑자기 없던 영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도 100번을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언젠가 이 사람들이 혹시 돈을 넣어줄까. 그래서 뭐야 그래서 봤는데 이것도 현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주식 팔기 전에 그 주식 종목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대로 제가 원래 보유했던 그 주식 종목으로 그대로 옮겨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올라가는 순간 저는 아이고야 진짜 제가 업무하다가 진짜 이랬어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저는 반은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반은 포기를 하고 그냥 앞으로 돈을 열심히 그냥 버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다리는데 피는 마르고 해줄 것 같으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뭐 요청하는 막 질문 이런 거 이메일만 오니까 그냥 포기를 거의 반 정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게 들어와가지고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살게요. 이제 앞으로는 은행에 저금 빼놓고는 진짜 앞으로는 손해도 안 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근데 어쨌든 웃긴 거는 그때 당시보다 좋아해야 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그때 해킹을 당하고 나서 그때 이후부터 이게 사실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뛰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거의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한 20%가 뛰었어요. 근데 이걸 하지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현금으로 들어올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식 종목 그대로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 당시에 5,300파운드, 5,500파운드 정도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그 해커가 그 주식을 그때 당시에 팔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액티비티 아이패드에 로그인 돼 있을 때 그 본 게 뭔가 막 그거를 판 거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패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팔기 전에 그 주식 그대로로 들어와가지고는 그때 5,300파운드보다 6,400파운드가 들어온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와, 이거를 기뻐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겪은 고통? 심적인 고통? 그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을 하면은 이 돈 20% 더 안 받고 그냥 그때 조용하게 안전하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팔았을 거예요. 정말 저는 엄청 그때 후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어쨌든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저께 날짜로 정말 깨끗하게 해결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운인지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돈도 추가로 더 받게 되고 주식이 오르는 바람, 아니 이런 상황이 다 있냐. 웃긴 거죠. 그때 당시에는 환산해 보면은 한국 돈으로 960만 원인가 막 이러는데 어저께 갑자기 그 주식 오른 상태로 주식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수수료 다 빼고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어저께 그냥 더 이상 나 여기 어플에 내 돈을 넣는 거가 진절머리 나가지고 어저께 들어오자마자 그냥 2분 안에 처리하고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20% 올라가지고 그렇게 한국 돈을 환산해보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돈이 많아 이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이런 가구들 돈 엄청 많이 썼거든요. 융자 금액도 이번 달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2월 19일에 제가 공식적으로 키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 날짜 이후로 환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그 돈도 내야 되고, 근데 또 제가 이미 예전 집에 집주인한테 월세로 이미 내놓은 상태고 겹치는 시기가 좀 있어서 돈이 조금 많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달이랑 다음 달이랑. 그래서 이게 돈 들어온 거가 이걸로 처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어저께 제가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냥 마냥 행복만 해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뭔가 집 꾸미고 행복하면서도 그 사건, 그 돈, 이게 자꾸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 달 내내. 근데 이제는 그거 다 해결됐고 여러분 진짜 마냥 찐으로 여러분들 카메라 앞에서 제가 행복할 수 있어요. 맨날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긴 했는데 집 꾸미고 얼마나 예쁜 집이고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면서도 이게 항상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계속 약간 찜찜하게 그게 남아있었는데 싹 다 여러분 풀렸습니다. 해커 엿먹어라 이 새끼. 와, 내가 그 새끼 이메일 지메일 주소 불러버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해요 여러분. 진짜 지금도 생각해도 믿겨지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진짜 추워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이나 톡톡 이런 모바일 회사 이런 데서 먼저 전화를 걸지 않는다고 해요. 이도 그렇고 보다폰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일반 모바일 회사에서는
뭐 인터넷에서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데요. 그 고객이 먼저 전화해서 문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뭐 이이다, 뭐 보다폰이다, 뭐 쓰리다, 뭐 이렇게 네트워크 회사에서 전화 왔다는 말 절대 조심하시고 항상 그런 전화가 걸려면 끊으시고 다시 그 메인 번호 명백히 그 회사 번호인 거를 구글에서 찾아서 먼저 전화를 하세요. 나 전화를 받았는데 너네 맞냐? 이렇게 하시는 걸로 대처를 꼭 하세요. 그래야지 그게 정말 제일 안전한 것 같고 이게 비밀번호 본인의 그 뭐 이메일 비밀번호 조심하고 뭐 이 비밀번호만 조심할 게 아니더라고요.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보내주는 그 임시 문자에 나오는 그 비밀 그 핀 넘버를 말을 하는 것도 그 보안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뼈저리 저는 깨달아서 그런 크나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근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저번 주 물론 한 달이라는 기나긴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일단 일이 완전히 해결이 됐고 너무 마음에 안도도 가졌고 이제 일단 이 집에 들어오면서 뭔가 정말 액땜을 2번이나 치렀잖아요. 정말 큰 액땜을 2번이나 치렀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 집에 들어 이사를 하고 나니까 뭔가 일이 하나하나씩 잘 풀려가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대로 정말 이번에 큰 액땜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말 더 진심으로 찐으로 행복하게 이 집을 마무리 약간 꾸미는 거를 또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지면서 또 예쁘게 꾸미고 더더욱 행복하게 보내는 제 일상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앞으로는 마음 푹 놓고 편안하게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썰을 풀 수 있는 날이 왔네. 나는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살게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어저께 발 쭉 뻗고 어저께 편안하게 잤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일단 퇴근하고 이따가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전 이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말했습니다.